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김소영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제5 LNG기지 성문 국가산업단지 우선 협상 선정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제5 LNG기지가 건설될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만큼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지난 29일부터 이틀간 송산면과 성문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국가스공사는 제5 LNG기지 성문 국가산업단지 우선 협상 선정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한국가스공사의 제5 LNG기지는 정부가 2015년에 계획한 제12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약 3조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19년부터 2031년까지 약 30만 평 부지에 20만 킬로리터급 저장 탱크 총 10기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제5 LNG기지가 건설될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만큼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특히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질문에 가스공사 측은 제5 LNG기지 건설을 하게 되면 약 250명의 인력을 뽑는데 대부분 전문 인력이라 지역 주민들은 50명 정도 예상하고 있다며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건설 단계에서 지역 업체를 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의견을 향후 가스공사와 협상 진행 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의 LNG기지 건설은 막대한 비용이 투입될 만큼 어떻게 사업이 추진될지 앞으로의 기추가 주목됩니다. JIB 뉴스 김소영입니다. 얼마 전 경남 밀양에서 병원에 불이 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해 수십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는데요.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긴급 안전점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에 충남도에서는 재난약자밀집 수용시설 화재 대책보고회의를 열었습니다. 충청남도는 지난 29일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재난약자밀집 수용시설 화재대책보고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안희정 충남도지사를 비롯한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안 지사는 밀양 화재 참사 희생자에 대한 명복의 뜻을 전한 뒤 시민들에게 안전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며 잇따르고 있는 대형 사건과 관련해 우리 도의 안전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시민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훈련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안 지사는 소방 및 안전시설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공개하는 데 있어 현행 법률이 제한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법률 제도 정비를 통해 모든 시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도는 소방본부와 재난안전실, 복지보건국으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다음 달 한 달 동안 도내 요양병원 등 재난약자밀집 수용시설 472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합니다. JIB 뉴스 김소영입니다. 당진시는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들에게 일자리 안정자금 설명과 협조 요청을 위해 당진시 직능단체 대표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6일 당진시는 일자리 안정자금 조기 정착을 위한 당진시 직능단체 대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날 간담회는 신병섭 당진 부시장을 비롯해 해당 부서 관계자와 당진시 소속 협회장 20명이 참석했으며 국민의례, 대화의 시간, 오찬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이번 간담회는 당진시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들에게 일자리 안정자금 설명 및 협조 요청을 위해 마련했습니다. 특히 이날 참석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당진시 지회 송수영 회장은 대부분의 아파트 경비는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는 나이인 65세 이상이 많아 이 제도에 해당되지 못한다며 제도가 좀 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JIB 뉴스 김소영입니다. 요즘 쉐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쉐어라는 말은 함께 쓰다, 공유하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요즘은 사지 않고 빌리는 공유 경제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당진시의 농업 분야에서도 농기계를 사지 않고 빌려 쓰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사지 않고 빌리는 공유 경제가 주목받고 있는 요즘, 당진시의 농업 분야에서도 농기계를 사지 않고 빌려 쓰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충남 당진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임대 농기계를 빌려 쓰는 사례가 최근 3년 동안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015년부터 농기계 임대 실적은 해마다 1000대가량 증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농기계를 직접 사지 않고 빌려 쓰는 이유는 농기계 구입 비용이 부담될 뿐만 아니라 특정 작물에만 활용할 수 있거나 특정 영농 시기에만 필요한 농기계도 많기 때문입니다. 당진의 경우 센터 본소와 남부지소 그리고 북부지소로 총 3곳이며 다양한 임대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고 3곳 모두 농기계를 빌릴 수 있어 접근성 또한 뛰어나 시민들이 농기계를 빌리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센터 관계자는 농기계를 임대하려는 농업인들이 증가하면서 휴일 임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며 많은 이들이 농기계 임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JIB 뉴스 김소영입니다. 속칭 콜뛰기라 불리는 불법 택시 영업이 당진에서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찰이 단속을 하고 나면 한동안 잠잠하다 슬그머니 불법 영업에 나선 겁니다. 불법으로 운영하다 보니 피해를 보는 건 택시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진시는 지난 2017년 5월 자가용과 렌터카로 불법 택시 영업을 해온 15개의 대리운전 업체 112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날 이후 난폭운전으로 시민들을 불안하게 했던 불법 렌터카 영업은 잠시나마 자취를 감췄습니다. 하지만 7개월이 지난 지금 당진시에서는 속칭 콜뛰기라 불리는 불법 택시 영업이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운영하다 보니 피해를 보는 건 택시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는 상황. 허가받지 않은 영업택시를 탑승해 사고가 나는 경우 시민들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불법 콜뛰기는 한 탕 한 탕 이제 돈을 받으니까 당연히 얘네들은 신호 위반이라든지 가속이라든지 빈번하게 행하게 되고 아산에서 실제로 이제 가속으로 인해서 추돌이 생겨서 손님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님은 이제 어떠한 피해 보상도 받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당진시의 콜뛰기로 추정되는 차량은 약 400대, 택시로 등록된 차량은 약 300대인데요. 택시보다 콜뛰기 차량이 더 많은 것을 보았을 때 당진시의 불법 콜뛰기가 얼마나 성행하는지 절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법 콜뛰기 단속은 시청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증이 들어오면 경찰서로 신고가 들어가는데요. 하지만 이 입증 과정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입증이 된다 해도 처벌의 수위가 낮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당진시에서는 이벤트성 단속이 아닌 꾸준한 감시를 통해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택시 종사자들 생계를 위협하는 불법 택시 영업을 하루빨리 근절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IB 뉴스 김소영입니다. 얼마 전 의정부 제1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 시장 상가에 입점한 점포 11개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당진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관내 주요 전통시장에 화재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저렴한 값에 물건을 살 수 있어 서민들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그러나 점포와 좌판이 다닥다닥 붙은 구조에다 시설이 낡은 곳이 많아 항상 대형 화재의 위험을 안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당진의 한 전통시장, 장을 보러 온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여느 전통시장처럼 점포 역시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시장 곳곳에는 노점상까지 들어선 상황으로 지나다니는 것조차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시장 진입로 넓이는 1m 남짓으로 소방차 진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상인들이 시장 길목에 물품을 펼쳐놓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는 화재 발생 시 진압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통시장 대부분은 점포와 점포 사이에 샌드위치 패널로 마금 장치를 했습니다. 샌드위치 패널은 불이 나면 순식간에 번져 큰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데요. 이렇게 우리 전통시장은 화재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전기와 가스, 심지어 석유난로까지 화기 취급 사용이 늘고 있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현재 당진 소방서에서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매달 소방차 길터주기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소방당국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상인들 스스로 전통시장을 지켜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IB 뉴스 김소영입니다. 오늘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벌써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반가운 소식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유난히 매섭고 긴 한파 드디어 풀린다는 소식인데요. 금요일까지는 예년 이맘때 겨울 날씨가 이어지면서 큰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하지만 주말부터는 다시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져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잠시 추위가 쉬어가는 틈을 타 중국발 미세먼지가 또다시 유입되겠습니다. 따라서 미세먼지 농도 확인 수시로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충남도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충남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1도에서 영상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오늘 당진의 아침 기온은 영하 5도, 낮 기온 영상 1도로 강력한 한파는 조금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서산의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 영상 1도, 홍성의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 영상 2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아산의 아침 기온 영하 6도, 낮 기온 영상 1도, 예산의 아침 기온 영하 5도에서 낮 기온 영상 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이 풀리는 건 좋지만 반갑지 않은 불청객이 다시 찾아옵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다소 높아질 텐데요.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마스크 챙겨서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